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 변화와 그래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었고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2개씩 존재를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염산이 들어오면서 알짜 이온들끼리 만나서 중화 반응을 참여하니까요. 이제 이온수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온수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가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만 존재를 했었어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2개씩 있었고요. 이제 염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딱 들어왔어요. 자, 그랬는데 이 나트륨 이온은 어때요? 자, 구경꾼 이온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대로 2개가 유지가 되죠. 근데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과 중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제 1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자, 수소 이온은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중화 반응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개수가 그대로 이제 0이 될 거고요. 자, 염화 이온은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뿅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화 이온은 이렇게 하나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자, 수소 이온 들어와서 또 남아있는 수산화 이온과 중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해서 보시면 나트륨 이온은 계속 그대로 구경꾼 이온이니까 2개가 존재할 거고요. 자, 수산화 이온은 이제 수소 이온이 들어와서 중화 반응하니까 없어졌어요. 이제 없습니다. 이제 0이 되었고요. 자, 수소 이온도 역시 들어왔으나 들어오자마자 중화 반응했으니까 비커 안에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염화 이온 하나 더 들어왔죠? 자, 구경꾼 이온이라서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대로 이제 2개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커 라 보겠습니다. 자, 라에서 이제 나트륨 이온 똑같이 그대로 계속 2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산화 이온은 이제 다 썼거든요. 이제 다 써서 그냥 그대로 이제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소 이온. 자, 드디어 이제 수소 이온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수산화 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넣어줘도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소 이온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염화 이온은 또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쌓여가지고 총 3개의 이온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NaOH가 처음에 있었는데요. 나트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이온수가 유지가 됐고요. 수산화 이온은 하나씩 줄어들었고요. 자, 수소 이온은 없다가 이제 어때요? 이 수산화 이온이 0이 된 순간부터 이 다음부터 하나씩 모습이 드러났고요. 자, 얘는 구경꾼이니까 넣어주는 족족 하나씩 생겼다라는 것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요 지점입니다. 다지점인데요. 다지점은 어때요? 수산화 이온도 빵개, 수소 이온도 빵개. 그래서 지금 어때요?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난 완결된 지점이죠. 자, 요 지점을 우리가 바로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화 반응을 해석할 때 중화점을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화점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해서 총 이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더했더니 이온수가 이제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다 더했더니 똑같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화점까지 동일하게 4개의 이온이 나왔고요. 자, 중화점을 넘어서니까 이제 이온수가 변화했어요. 자, 변화해서 이제 6이 됐죠. 자, 이온수가 이제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다?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 비커에 담아있는 얘는 상관없어. 얘는 상관없고 여기 이제 첨가되는 용액 있잖아요. 첨가되는 수용액에서 이제 염산이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애일 때만 이게 유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도 여러분 종류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염산이 많이 나오죠. 자, 염산은 HCl이어가지고 이제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면은 요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이제 수소이온이 한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황산 한번 생각을 해봐. 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식이 H2SO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는 이제 SO4가 2- 이온이기 때문에 이 수소 이온이 이제 2개씩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녹으면 수소 이온이 이제 2개가 나와 버려요. 이렇게 2개가 나오는 애는 이제 집어넣으면 이온수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수소이온이 하나씩만 나오는 산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총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 토합과학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수소이온이 하나씩만 나오는 용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액성 많이 물어보겠죠? 자, 여기 이제 수산화 이온들이 남아있는 가와 나, 여기는 이제 염기성일 것이고, 자, 중화점이니까 중성일 것이고, 여기는 이제 또 수소이온이 남았으니까 산성일 것이다. 그런데 또 액성을 그냥 물어보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시약을 넣어가지고 뭐 BTB 용액 무슨 색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내겠죠. 자, 그래서 이온수 변화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생성되는 물 분자 개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없었고요. 자, 나에서는 이제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해서 물 분자 수가 이제 하나씩 생기게 되죠. 처음엔 없었고 물 분자 수 하나 생겼고요. 자, 그다음 다 그래프, 다 이제 수용액에서는 두 개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2개 생겼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물 분자 수 생긴 2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수와 총 이온수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 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온수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이온수니까 이제 4가지 그래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NaOH에다가 이제 우리가 HCl을 첨가한 거기 때문에 이제 HCl의 부피를 첨가함에 따라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얘네 둘 있었는데요. 자, 나트륨 이온은 어땠습니까? 구경꾼이다 보니까 이온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쭉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자,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산화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랑 동일한 개수로 있었어야 돼요. 처음에 여기서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씩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게 바로 수산화 이온의 변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들어오는데요. 이 Cl 마이너스는 구경꾼이니까 넣어주는 쪽쪽쪽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l 마이너스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 수소 이온은 넣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요. 어디부터 수산화 이온이 없어져서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중화점부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중화점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띠띠띠띠띠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둘 다 없는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총이온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총이온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총이온수입니다. 총이온수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계속 동일했어요. 어디까지? 중화점까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온수가 이제 4개였죠. 이제 4개가 쭉 유지가 되다가 띠띠띠띠띠 중화점부터 이렇게 이온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수죠. 생성된 물 분자수입니다. 저번에 할 때 보니까 이게 수용액인데 쌤 물이 엄청 많은데 0이 아닌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예리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H2O의 수는 중화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 분자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쭉쭉쭉쭉 생기다가 중화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죠? 더 이상 물 분자수가 생기지 않으니까 유지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화점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때 이 부피를 확인을 해가지고 염산 수용액 몇 미리가 들어갔을 때 지금 중화점에 도달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프 2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 위주로 이제 5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2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HCl을 넣음에 따라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에 대한 것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전기전도도 그래프는 이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요거죠. 근데 전기가 잘 통하냐를 보려면은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이온을 봐야 되죠? 이온. 자, 이온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산과 염기 중에서 이제 이온화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강산, 강염기라고 하거든요. 강산, 강염기, 이온화가 잘 되는. 사실 이 내용은 통합과학에서는 좀 심화된 내용이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혹시 다룬다면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산, 강염기는 이제 이온화가 잘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만났을 때는 이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전기 전도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온이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면 앞으로 잠깐 넘겨볼게요. 총 이온수를 봤을 때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 총 이온수가 동일하면은 그럼 전기 전도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이제 수용액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이온이 10개씩 있어요. 똑같이 이온이 10개씩 있는데 얘는 100ml야. 수용액이. 근데 얘는 500ml야. 그럼 누가 전기가 잘 통할까요? 똑같이 이온수가 똑같아도 부피가 작은 여기서 이온이 이제 이온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명히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유지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온수가 유지되지만 어때요? HCl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의 부피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전기 전도도는 이온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이것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중화점까지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 좀 심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온도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건 뒤에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온도는 어떻다? 처음에 이제 0점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NaOH 수용액이 이제 0도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험실 상온의 온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죠. 자, 왜 그렇죠? 중화 반응은 이제 발열 반응이죠. 중화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다가요. 중화점부터는 더 이상 중화열이 발생을 안 하니까 이제 온도가 살짝 내려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프여서 이제 따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HCl을 집어 넣음에 따라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중화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중화열이 발생을 하면서 NaOH의 처음 온도보다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화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온도가 중화열이 발생을 안 할 거고요. 쌤 그럼 온도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HCl을 계속 넣고 있어. 얘는 이제 온도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용액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수용액의 온도는 약간 감소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심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공식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은 화학원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심화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요. 이제 어떤 식으로 심화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식입니다. 자, NaOH 20ml가 있었다. 20ml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HCl을 첨가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가 제시가 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HCl에서 여기가 이제 40ml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NaOH와 HCl의 중화점에서의 부피가 다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심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공식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중화점을 찾는 거예요. 자, 중화점을 찾는 건데
중화점을 찾으려면은 이제 중화점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인데 그거를 우리가 문제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아진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완전히 중화 반응으로 다 사라져서 빵빵 돼가지고 중성이 되는 그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을 이제 해주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건데, 그럼 이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말이에요. 이온수를. 이온수를 구하는 공식을 화학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걸 좀 갖다 쓰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게 NMV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수를 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농도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이온수부터 구해볼게요. 수소이온수부터 구해볼 건데 얘는요, 산의 농도예요. 산의 농도. 산의 농도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산의 수를 산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니까 산의 개수를 부피로 나눈 거예요. 부피로 나눈 거. 그러면은 산의 수를 부피로 나눈 게 농도인데 여기다가 부피를 곱했잖아. 이 V는 볼륨 부피거든요. 산의 부피거든요. 그러면 이게 뿅뿅 날아가면서 이 MV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산의 개수가 돼요. 산의 개수. 산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산의 개수랑 수소이온의 개수는 달라요, 여러분. 봐봐. HCl이 두 개 있어, 만약에. 자, 그러면 요 안에는 수소이온도 몇 개 있어? 똑같이 두 개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산이 황산이야. H2SO4 이렇게 막 수소이온을 두 개씩 갖고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두 개라고 해서 수소이온도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수소이온이 이제 네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산의 수와 이온수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산의 수를 이제 구했잖아. 그러면 요 산이 수소이온을 몇 개 내놓는 NG를 마지막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얘입니다, 얘. 얘가 화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를 가수라고 불러요. 통과에서는 이제 다루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산 하나에서 수소이온이 하나 나오는 NG, 두 개 나오는 NG를 마지막에 딱 곱해주면은 이제 수소이온수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염기도 마찬가지로 염기도 보시면 여러분 NaOH 이런 애들은 요거 한 개 내놓잖아요. 그런데 뭐 CaOH2 이런 애들은 두 개 내놓잖아요. 그죠? 얘도 개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이제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잖아. 그럼 중화점이니까 무조건 여기는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은 지점인 거죠. 그럼 수소이온의 수 NMV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도 NMV로 구하는 거예요. 곱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막 부피에다가 뭐 리터로 단위도 넣어야 되고 하지만 뭐 어차피 우리는 둘 다 밀리리터니까 어차피 다 상쇄될 거라서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HCl 수소 하나 나오는 애지. 하나 나오는 애니까 얘가 이제 1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40ml 넣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40ml 이렇게 넣었잖아요. 수산화이온도 여기서 OH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가수가 이제 1이고 근데 얘는 이제 부피가 절반이었단 말이에요. 20ml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농도의 비를 알 수가 있어요. 농도의 비를. 이 곱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피가 2대1이기 때문에 아하, 농도는 얘네가 1대2의 비율을 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심화 문제를 풀 때 통합과학에서는 사실은 이 농도라는 개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학교 시험에 낼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내시냐면 선생님들이 농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렇게 바꿔서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과 염기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1대2다. 또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염기가 산의 2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화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심화 문제 푸실 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중화점 찾아서 해석한다라는 내용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테일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때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랑 좀 달라. 왜냐면 여기서는 산에다가 염기를 넣은 거야. 이제 아까는 염기에 산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산에 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산이 있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구경꾼 이온 쭉 유지되는 요 A가 바로 Cl-가 될 거고요. 이제 수소이온은 쭉 감소할 거잖아요. 그래서 C가 바로 수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aOH를 하나씩 쭉쭉 넣어줄 건데요. 자, 구경꾼 이온은 쭉 쌓이니까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OH-는 이제 넣어줘도 안 생겨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중화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짝꿍인 수소 이온이 없어진 요 중화점부터 쭉 이제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O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Cl-, B가 Na+, C가 H+, D가 OH-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다 중에 용액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점, 중화점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둘 다 빵개가 된 요 지점 바로 나 지점이 요 반응에서의 중화점이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